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제가 휴가철에 가끔 찾아와서 낚시하는 저수지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장의에 있는 수동일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수동지는 수동일지와 이지가 있는데 이곳이 큰 곳, 보통 관흥지라고 불리는 수동일지입니다. 이 천관산 바로 밑에 있어서 경치가 아주 수려하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정남진 전망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남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곳이라 바람이 좀 많이 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삼면이 제방이로 동편, 남편, 서편이 다 제방이고, 그 다음에 북쪽만 밭과 우사로 되어 있는데, 우사가 있고 밭이 있어서 북쪽에서는 낚시를 잘 않고 어쩔 수 없이 제방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대편성을 해놓고 조금 낚시를 진행을 해보고, 바람이 좀 심해지면 휴식을 취했다가 이따 바람이 멈추는 밤 낚시하고 내일 아침 낚시로 휴가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이 다 올라왔네. 2번. 발갱이네. 좀 대편성 마치고 옥수수만 달아서 하나씩 달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붕어가 아니고 발갱이네요. 이렇게 옥수수 낚시가 잘 되는 곳은 그루텐 낚시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루텐이 훨씬 더 입질이 빠르니까 그루텐하고 떡밥을 좀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루텐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국산 그루텐 삼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빈 봉지입니다. 급하게, 사실은 휴가 왔다가 갑자기 지금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래 병원의 아쿠아 옥수수 그루텐, 그 다음에 토코의 옥수수 오븐 그루텐, 또 한강 이런 식으로 삼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빈 봉지입니다. 다 지금 그동안에 낚시하느라 다 써버려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요거 대신에 낚시점에 가니까 요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어스라에 고운 옥수수 요걸 넣어서 이 세 가지로 삼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은 보통 한 225에서 한 275까지 주로 섞는데, 이게 300cc라고 봤을 때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장대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개겠습니다. 200cc만 넣어놓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바람이 잔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손물을 줘서 말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모밥은 200cc만 넣겠습니다.
입질 입질. 붕어 첫 수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낮조항이 참 좋은 곳인데 오늘은 좀 바람이 심해서 그런지 생각만큼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바닷가라 여기가 회진항입니다. 회진 바닷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에는 바람이 잔다라고 하니까 저녁 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수심이 한 3m 정도로 깊어서 이 정도만 나와도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터진 곳이 있었는데 산림망이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또 한 곳이 터졌더라고요. 나가면 어쩔 수 없고 오늘까지만 쓰고 올라가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질. 달갱이 같아. 붕어네. 좀 빨간색이 돌아서 달갱이 줄 알았는데 붕어입니다. 고생에 비해서 지금 맞바람 맞고 떼약 배트 타고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가 오후에는 계속 바람 불 거니까 이따 저녁 때 바람 먹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질! 밥 먹으러 가려고 지금 몇 대는 걷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게 쫙 올라오네요. 쉼을 엄청나게 써서 월척인 줄 알았는데 월척이 아니네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천관산입니다. 지금 제가 동쪽 제방에 앉았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앞 정면에서 떴다가 저 천관산 기슭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 천관산은 높이는 한 724m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에 아주 귀암 절벽이 멋있어서 뭐 천자의 면류관 같다 그래갖고 천관산인데, 옛날에 그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사랑했던 천관녀가 피신에 와서 이 백제 땅인 이 천관산에서 숨어 살았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이 귀암절벽이 멋있어서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케미를 제가 지금 통큰 케미 대자를 썼었는데 이 낫케미하고 대자하고 요거 이지코리아 311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바로 찌높이만 조금, 맞는 건 그냥 하시고 낮에 조금 많이 내렸다면 조금만 내려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밤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이요. 밤낚시 시작하고 쳤습니다. 크진 않지만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지금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빨리 한 마리가 나와서 밤 낚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낮 낚시가 잘 되고 밤 낚시가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로 하시는 분들이 옥수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옥수수는 낮에는 잘 먹는데 밤에는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제가 해보면 여름에 제가 여기 꼭 와서 해보거든요. 밤 낚시 할 때 구루텐 위주로 하면 입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 하룻밤이면 한 평균 20번 정도는 입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결코 밤 낚시가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6번. 이야, 소리를 봐선 다 얼척인데. 왼쪽 힘도 쓰네. 챔질하고 끌어낼 때 물속에 있을 때는 월척 같습니다. 근데 물 위에 딱 뜨면 월척이 아닙니다. 입질 입질. 애기붕어입니다. 6번. 끝에 거. 짧은 데로는 지금 처음 왔는데 이렇게 크진 않네요.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짧은 데에서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오른쪽이 짧은 데가 40대 지금 잡은 거, 왼쪽은 36대입니다. 근데 밤이 깊을수록 지금 10시 막 넘어가고 있는데 밤이 깊을수록 붕어들이 연안 가까이 접근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마침 받침대 하나 펴놨으니까 여기 아주 짧은데 이게 36대니까 32대 하나를 펴서 연안에서 접근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2대 하나 더 피겠습니다. 예, 지사장님. 토종붕어는 이 아가미 쪽에서 볼 때요, 보통 29개, 28개 아니면 측선이 개수가, 그 다음에 잉붕어는 3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세봐야 되니까 측선이 어느 부위에 있나를 보면 돼요, 비늘에. 그럼 토종붕어는 약 앞에서부터 10개까지는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10개가 넘어가면 중간으로 가요. 비늘 중간에 팍팍팍 박혀요. 근데 잉붕어나 향붕어는 전부 앞에 몰려 있습니다. 입질 입질. 잠깐만요. 통화 중에 받았는데 월척이 될까요? 오, 잘생겼네. 이건 월척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하면 월척 되겠네요. 잠깐 잡아보겠습니다. 딱순입니다. 딱순이. 이게 월척이거든요.
붕어드림 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상렬 감독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전에 1박 2일 촬영한 그 묵집바 감독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 지 감독님이 월척 어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지 감독님이 물으신 게 이 측선 얘기거든요. 이 토종붕어는 이 측선이 이렇게 비늘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한 10개까지는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10개가 넘어가면 중간으로 딱 가다가 뒤쪽에서는 한 20개 넘어가면 뒤쪽으로 붙습니다. 비늘 위치가 어디 있나 잘 보십시오. 이 중간 정도는 비늘 딱 중간에 까만 점이 있죠. 이게 측선인데, 교잡종들, 잉붕어나 향붕어들은 가버렸네요. 잉붕어나 향붕어들은 그게 측선 앞쪽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 요즘 특히나 그 국내 양식 어종인 향붕어들 보통 막 색깔이 이뻐서 토종붕어 비슷해서 뭐 황금붕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향붕어거든요. 교잡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향붕어인지 아니면 토종붕어인지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측선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토종붕어는 10개가 넘어갈 때쯤 되면 측선이 가운데가 찍혀 있는데, 향붕어나 잉붕어는 전부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입질. 입질 2번이요.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찌가 완전히 엎어진 상태에서 채비를 했더니 옆에 걸 감아버렸습니다. 와, 이 청태까지 이렇게 가져갔네. 입질. 다시요. 오늘은 나오긴 하는데 다른 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좀 전에 올리다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한번 올려갔다 내려가면 거의 다시 올리질 않습니다. 보통 바닥이 지저분한 곳에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 여긴 바닥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렸다 내리면 다시 안 올라오는, 그래서 바로 바꿔주는 게 나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다시 올려주네요. 아까 대편성 하는 걸 보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옆에 마름들이 다 있는데 왜 맨바닥에 쳤지? 마름이 장애물 되고 좋을 텐데, 은신처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마름 옆에는 청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도 이제 마름에 잠깐 붙어놨다 오니까 이런 식으로 청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청태가 여기는 굉장히 억셉니다. 그리고 이게 청태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마름에 이렇게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에 닿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름 가까이 놓으면 거의 청태밭에 놓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입질을 받기가 힘들어서 마름을 피해서 맨바닥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름이 살짝 걸렸다, 마름 옆에 살짝 걸렸다 나와도 이렇게 청태가 심합니다.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입질.
찌릿찌릿. 몸통이 보이네요. 이야, 조그마네. 몸통이 보였는데. 자, 하나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작은 거 먼저. 이거는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네. 연속으로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일번 1번. 밤에는 연안 가까이 붕어들이 붙을 거다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에 빈 3.2칸대에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 월척은 안 되지만 예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좀 밤이 깊어지니까 붕어들이 좀 연안 쪽으로 붙는 것 같습니다. 8번이요. 어쭈 힘쓰네.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을 쓰네요. 요거 2번. 마름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요 시간에 요런 붕어들은 사실 반갑지 않은데 그래도 물속에 있을 땐 모르니까 챔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 번. 오, 힘쓴다. 근데 크지가 않습니다. 대물이 움직일 수 있는 늦은 시간이라 기대감을 갖고 챔질을 하는데 씨알은 크게 커지질 않습니다. 입질. 오, 힘쓴다. 망이 동그란 거 보니까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붕어는 이쁜데 입이 큼지막한 게 새우발 잘 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새우 낚시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장새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배스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새우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옥수수 낚시를 시작한 겁니다. 붕어는 예쁜데 길이가 짧네요. 지금 한 4시쯤 됐습니다. 여름밤이 짧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곧 조금 있으면 날이 셀 텐데 여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밤낚시가 잘 돼도 해가 아침에 딱 밝고 나면 딱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질이. 그랬다가 끝나는 건 아니고 한 9시나 10시쯤 오히려 막 뜨거운 시간에 거기서부터 한 1시까지 그때까지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를 그 시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보를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약하게 부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한 9시나 10시부터 잠깐 서너 시간 낚시를 해보는 거로 시간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3번. 야, 이거 왜 뚫고 들어가지? 여기는 뚫고 들어가는 입질은 거의 없는데, 여기 붕어면 저러다가 이제 붕 뜹니다. 야, 들어가는 입질이 와서 좀 기다리다가 저게 붕어면 붕 뜹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몸통까지 떴는데 허참질이 됐습니다. 이거 던질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여긴 특징이 쥐올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몸통까지 다 올리는데 그 속도가 좀 빨라서 늦게 보면, 늦게 채면 대부분 허참질이 되거나 오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하시고, 만약 이렇게 다대편성해서 찌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낚싯대를 한 5대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는 것도, 그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지도 않은 것들이 다 몸통을 보입니다. 야, 사과도 너무 작다. 야, 찌올림은 전부 몸통 가기를 하고 있는데 시야는 밤낚시만도 못합니다. 입질 입질. 힘은 엄청 써. 야, 맨 오른쪽 짧은 데서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까지 여기서 잡은 붕어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황금붕어.
가버렸어요. 칠, 8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벽 1시 반에 찌올림은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기도 그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니까 힘도 좋고. 휴가 낚시터로 이 수동 일지를 소개해드리고 하룻밤 낚시를 해봤는데 마리수로는 한 20마리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복도의 한여름에 이 정도라도 조항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곳 수동지가 원체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남쪽 이 근처에는 유명한 저수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정지가 있고요. 장흥 쌍방죽이라고도 부르는 지정지, 그 다음에 저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삼산방조제, 그 다음에 수동 이지, 요거 일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포항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학지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저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연계해서 출조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쪽에 오실 때는 이 재미난 것이 이곳은 저수지마다 이름이 대부분 2개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동 일지 또는 관흥지, 보통 관흥지라고 부르고요. 저 수동 이지는 어관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포항지, 유명한 포항지, 포항지는 공식 명칭은 서산지입니다. 그다음에 가학지는 덕천제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2개이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하나만 검색을 하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를 검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뭐 일행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주소를 가르쳐 줘야 된다면 저수지 이름을 2개를 가르쳐 주든지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 줘야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곳 그 수동일지 근처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명한 청관산도 있고요. 저 맞은편 남쪽 지방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회진수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데, 회진수로가 포항지하고 이 수동일지하고 이렇게 물길이 합쳐져서 회진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회진항이 굉장히 유명한데, 회진항에는 특히나 된장 물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전 물회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쪽에 오게 되면 된장 물회는 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름에 먹으면 아주 일품이니까 이쪽 낚시 계획 잡으셔서 만약에 이쪽에 오신다면 회진항의 된장 물회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도망가진 못한 맹이네요. 몇 마리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살림망 그동안에 고생했다.